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요. 5월 달력 앞에서 아찔한 분들 많으시죠. 왜냐고요? 당장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있죠. 8일 날 어버이날 있죠. 또 뭐냐? 15일 날 스승의 날 있죠. 또 뭐냐? 21일 날 부부의 날 있죠. 네, 말만 다르지 가장의 입장에서는요 다 같은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돈 나가는 날.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결혼식은 왜 이리 많습니까? 월급보다 그냥 부조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어깨 무거운 가장의 날 하루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땅의 가장들 모두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 5월 1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에 이게 굴러다닐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어망을 제조하는 한 공장 앞에서요. 지게차가 어망용 섬유가 담긴 섬유 롤 있잖아요. 이 큰 실타래를 옮기다가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길이어서 이게 굴러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결국 이렇게 구르던 섬유 롤은요. 등교하던 학생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네, 내리막길을 따라서요. 거대한 실타래가 어머, 지금 어머,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이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요? 버팀대를 던져 넣어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어머, 어머.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요. 어머. 횡단보도 앞 교통도우미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가고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를 뚫고요. 인도를 덮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저게 중간에 어디 걸리거나 방향이라도 보세요. 옆에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뭘 또 던져보고 하니까 방향이라 좀 바뀌었으면 어머 갈수록 가속이 붙잖아요. 세상에 도로에서 저게 굴러내려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원통 모양의 이 물건 어망용 섬유가 감긴 대형 실타래입니다. 무게가 무려 1.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머. 지난주 금요일 오전 8시 20분경 부산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이 대형 실타래가 굴러 내려갑니다. 어머, 이 세상에. 실타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펜스를 뚫고 인도로 진입을 하더니 이 행인 4명을 덮칩니다. 어머.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추는데 어머. 이 사고로 10세 초등학생 1명이 심정지 상태가 오게 됩니다. 어머, 그런데 세상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도 팔과 이마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무슨 대낮의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식도 다칠 뻔했어요. 옆에서 제가 안 밀었으면. 순간적으로 애들 앞에 보이고 제 딸이 있으니까 막는다고 순간 막았는데 줄줄이 뒤로도 애들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그 어른 한 명이 밀치고 해서 안전한 펜스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당한 거죠. 안전 펜스가 안전하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런 날벼락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에 최정하게. 근데 저게 대체 처음에 어디에서 그럼 굴러 내려온 겁니까? 이 언덕 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언덕 위를 보시면요. 한 어망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가 이 어망용 대형 실타래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형 실타래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바로 이 영상인데요. 네. 굴러떨어지는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안전펜스 무려 10개를 부수면서 사고 지점까지 무려 100m를 굴러서 가속을 받아서 내려가는 어머. 사고였는데요. 네. 사고 직전에 공장 앞을 지나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요. 당시 지게차가 이 공장 앞 도로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어망용 섬유 실타래를 적재하고 있는 곳이요. 다름 아닌
인도 위입니다. 이 도로 표지판을 기둥 삼아서 이 아주 무거운 이 어망 실타래들을 여러 개 내려놓은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 이 과정에서 섬유 실타래 하나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떨어진 이후에 차도를 따라 구르다가 방향이 꺾이면서 인도로 튀어서 그대로 행인들을 덮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업체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 작업을 내리막길에서 하고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원래 있던 도로 표지판을 지렛대 삼아 거기에 이 실타래 같은 롤을 그냥 거기에 적재를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저거는 법을 어긴 것이기도 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물건, 저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송하거나 아니면 운반할 때는 반드시 지지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쐐기 또는 멈춤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그걸 지금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표지판 옆에다가 끼워놨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런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긴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저기가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에요. 저기 떡하니 차를 세워놓고 이 중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정차를 해도 안 되는 곳이고요. 저렇게 경사진고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지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 이 부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켰는지 규정을 잘 지켜서 운반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저 무게가 무슨 10kg, 15kg, 150kg, 150kg에도 지금 안전장치를 해야 될 판이 1.5톤이에요. 근데 아무런 장치도 없이 내리막길에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 아이가 숨진 아이가 이제 10살이면 10살 세상에 유인경 평론가님 세상에. 아, 진짜 가슴이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어젯밤에 막내딸이랍니다. 막내딸을 잃은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딸아이는 정말 발레를 배울 때도 발짓기를 할 때 친구의 어깨를 누르면 친구가 아 하는 소리가 듣기 괴로워서 발레를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할 만큼 마음 약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어머.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에 생일이 있어서 생일 선물을 사서 회사에 두었다가 이제 전해줘야지라고 했는데 결국 그 생일 선물을 못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벌레 하나에 물려도 못 하나에 찔려도 굉장히 울 만큼 섬세하고 마음이 약한 아이였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5월 1일이 장모님의 기일인데 막내 아이 딸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바로 장모님 옆에 모셨다면서 하늘나라에서라도 장모님과 막내딸이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했는데 이 글만으로도 느껴지는 아픔이 온 가족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한 집안을 어른들의 이 부주의와 정신 나간 저 행동으로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어요. 정말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얼마나 이 부모 가슴은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지금 생때 같은 자식을 지금 이달 5월 달이 생일인데 그 선물 사놨대요. 이 막내딸, 사랑스러운 막내딸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회사 서랍에 넣어놨대요, 아버지는. 그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하역 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작업 자체가 위법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진 이유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역인데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보여서 직접 작업을 한 자뿐만 아니라 작업을 지시, 협조한 대상자들도 입건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와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영상 보셨죠? 저 내리막길 경사가 급해서 시참말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아마 내려서 가실 정도로 그 정도로 경사가 급할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저런 무시무시한 하역 작업을 해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소리 한 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소중한 이 아이의 생명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저 부모의 무너지는 가슴 누가 달래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 법의 따끔한 처벌, 그리고 저 업체도요, 정말 뭐든지 안전대책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부산에서 또 부산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사람들을 덮친 뭔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동차 한 대가 그야말로 앞뒤로 폭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흰색 SUV 한 대가요. 앞뒤로 그야말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좀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죠. 네. 자, 급기야 차량 앞을 막아선 이 남성 있죠? 그대로 쳐버립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뛰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이 차량은요, 앞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완전히 부서졌죠. 어머머머네. 이 상태 그대로 앞 뒤로 계속 폭주를 하면서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최진문 교수님 저 운전자 상태가 혹시 뭐 음주 상태거나 뭐 약물에 취한 상태 지금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운전자 지금? 네, 자세한 얘기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 상황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건물의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네.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보복 차원에 저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허. 지금 현재 보면요, CCTV 찍힌 사진인데요. 아까 뭐 이담하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뒤로 후진했다 앞으로 갔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요. 저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도 그냥 어머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어붙이잖아요.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낮 3시 50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한낮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게 부산 기장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단 운전자의 차량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앞뒤로 후진 전진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했던 사건. 저 50대 남성은 저 건물 다세대 주택에 새를 살고 있는 세입자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저 세입자 운전자는 다세대 주택에 자기가 들이받은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래요. 거기에 새 들어 살던 세입자였는데 무슨 이유로 저 건물을 저렇게 들이받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도 안 내고 그래서 잘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주인 만나면. 집을 떼고 나서는 다시 그 출입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걸 명도소송까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 그 시비가 발단된 거죠. 아니 지금 100번 양보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운전자니까 저 건물의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였던 운전자한테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빌라에서 월세로 새 들어 살던 가해 남성 40만 원 상당의 월세를 10달째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가해 남성을 상대로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날, 즉 가해 남성에게 집에서 나가고 실제로 집을 인도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에 이미 짐을 뺀 상태였는데 네. 당일 오후 3시 30분경 가해 남성 다시 빌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르던 강아지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살던 방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던 가해 남성 집주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가해 남성이 집주인에게 왜 명도소송을 했느냐고 따졌고 집주인은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고 공방을 벌이면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 남성 앙심을 품고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시동을 걸어 범행을 저지른 뒤에 곧바로 이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집주인 부부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이 척추를 다치고 며느리가 골절상을 입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저지경으로 뭐 건물도 건물이지만요 다세대 주택. 그래 지금 사람을 쳤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중상을 입혔단 말이에요. 중상을 입혔는데
현장에서 내뺐어요. 도주에 그럼 아직도 못 잡은 거예요, 최정화 기자님? 네, 일단 이 가해 남성은요, 벽과 사람들을 치면서 에어백이 터진 이 차량을 타고 약 2km 정도 이 가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일가족을 저 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2km 정도 도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일가족을 들이받으면서 엔진룸에 연기가 나는 등 이 차가 고장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도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이 인근의 정비소를 찾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차를 좀 빌려달라. 한 달 정도 내가 좀 빌려 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이 빌린 차량으로 다시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도주 과정에서는 또 역주행을 일삼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에 이 CCTV를 통해서 도주로를 추적하던 우리 경찰이요. 그가 정비소를 방문한 뒤에 지금 검거 장면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바꿔 타서 다시 이 재차 도주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정비소 쪽에 요청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가해 남성이 이 정비소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유인에 성공을 했고요. 이 남성은 결국은 그 차를 쳤었던 그날 같은 날 오후 7시 35분쯤 네. 잠복한 경찰에 의해서 이 정비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범행 4시간 만이었습니다. 지금 앞서 영상을 보면 그 가해 운전자가 탔던 차량을 보면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상당히 강한 속도로 건물과 또 사람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마터면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 목숨도 잃을 뻔했어요, 진짜. 이 사안은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하고 실제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비록 살인 기수에 이르진 않았지만 범행 동기에 비춰볼 때 재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서 아마 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 가해 남성 적어도 징역 4년 이상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법에 따끔한 처벌받고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인물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어요. 바로 가수 겸 방송인 임창정 씨인데 그때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 번졌는데 그와 함께 해괴망측한 단어 조조 파티? 그런데 여기다 입장을 지난주까지 별로 안 냈는데 주말 사이에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임창정 씨는요, 주가 조작 세력이 주최한 이른바 이 조조 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뉴스파이터에서도 지난주에 이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임창정 씨가 이 조조 파티에 참석한 이유라던가 이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창정 씨가 이 조조 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임창정이 이 파티에 참석을 한 것은 범죄 이 세력에 가담했다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창정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 선을 긋기 위해서 지난 29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자리, 이 조조 파티라는 이 해괴한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리자면 네.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운용하는 자금이 무려 1억 원의 달성을 이뤘을 때 1조 원을 달성을 했을 때 자축하는 의미로 파티를 이뤘는데 이때 임창정 씨가 참석을 했던 게 뉴스화가 됐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무법인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 송년회 모임에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6살 자녀까지 함께 참석을 했었다.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조조 파티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행사에 참석 후에야 알게 됐다라고 했고요.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먼저 자리를 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리면서 무슨 조조 파티 이런 해괴망치가 처음 들어본 단어냐. 유비관우 장비 파티도 하고 조조 파티? 삼국지 좋아하는 줄 알아서 처음에는요. 근데 조조 파티가 1조
주식 투자 운용기금, 그러니까 굴리는 돈이 1조 원을 돌파하면 그걸 자축하는 의미의 조조 파티래요. 그런데 이런 해계 방식한다라 일반 시청자분 들어보도 듣도 보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그냥 일단은 임창정 씨 측 입장이 최재범 교수님 예. 그냥 초대받아서 갔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입장을 지금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임창정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임창정은 주최 측 일원이 아니었다고 일단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시점도, 그러니까 저게 참석한 시점도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임창정 명의의 주식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때다. 저 시점이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곳에 함께 간 투자자문업체 회장이 다른 분들과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고 해서 방문한 게스트일 뿐이다. 그리고 아내 6살 자녀도 함께 참석하고 밥만 먹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혀 모르고 갔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창정 씨가 그냥 이름만 연예인은 그런 분입니까? 얼굴 보면 누구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가족과 함께 동반 참석한다면 자, 한번 와주세요 하면 거기가 어떤 행사인데요? 물어보겠죠. 연예인 정도면. 일단 근데 그 자리에 어떤 행사인지는 잘 모르고 갔다는, 밥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임창정 씨가요, 이번에는 주가 조작 세력 관련한 이 고액 투자자 모임의 또 다른 모임입니다.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임창정 씨는 지난해 1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조조 파티가 있었던 날로부터 18일 후입니다. 그 뒤에 VIP 투자자들이 모인 전남 여수한 골프장에 있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네.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임창정 씨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가 번 모든 돈을 쟤한테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 라덕연 대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친한 사이, 막역한 사이가 봐요. 쟤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 보면요. 그렇죠. 좀 가까운 사이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30년 정도를 잘 살아서 여러분들 보기에 잘 살았잖아요 하면서 30년 정도 잘 살아서 모은 돈을 투자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걸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를 아마 연예계 생활을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는 30이 훨씬 넘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30년 정도를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30년, 연예계 30년 동안 뭐 번 돈, 모은 돈, 그걸 앞서 보세요. 쟤한테 다 줬다. 그 쟤라고 지칭한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아마 모인 사람들 앞에서는 손으로 가리켰을 수도 있죠. 쟤한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막역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왜 쟤라는 표현 안 왔습니까? 그 쟤라는 사람한테 줬다. 투자를 맡겼다. 뭐 그런 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쟤라고 지칭이 된 그 사람, 라덕연 대표란 사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회장은 이번 주가 조작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와 라 회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창정 씨가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라 회장도 알게 됐고 이 라 회장을 따라서 지난해 12월 2일 1조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이후에 12월 20일 고액 투자자 행사에도 참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임창정 씨가 투자금을 더 넣으라고 부추기듯 말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창정 씨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라 대표에게 주식 투자금을 맡기기 전이었고 오히려 라 대표로부터 엔터 관련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행사였고 라 대표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니 이 자리에서 나도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보도를 보면 그 12월 20일, 지난해 12월 20일 날 여수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투자를 좀 부추기는 듯한 의미로 들릴 수 있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임창정 씨는 행사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언만 놓고 볼 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보세요. 투자를 권유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뭡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사에서 연예인들이 현장 분위기와 행사 취지에 맞게 멘트를 하는 경우는 많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 발언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여러 정황으로 제시될 법하긴 합니다. 물론 이미 수익을 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투자 권유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사안은 일종의 통정매매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일정한 가격의 매수를 반복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안은 가해자들은 있는데 피해자들로 넘쳐나는 상황, 즉 내가 가해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서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배신을 하고 갑자기 거대한 물량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창정 씨가 사전에 이 주가 조작 세력과 굳이 공모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 세력이 일종의 주가를 조작한다는 정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주가 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실 거예요. 뭐냐면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 성인이면은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희대에 지금요 금융당국과 검찰이 합동 수사본부 꾸릴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번 사태로 8조에 증발해서 8조 원이 8조가 증발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간단한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라덕연이란 그 투자자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인연으로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임창정 씨는 가수, 연예계, 방송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업체 주식 투자 관련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행사에 임창정 씨를 데리고 다녔고 앞서 뭐 조조 파티에 거기에 불렀고 그랬을까? 시청자분들은 합리적으로 궁금증 갖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8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8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부었다고 치면 100만 년 걸리어서야 모아지는 돈이에요. 그 정도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라덕연이라는 사람은 작전 세력으로 된 투자업체 회장인 거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인터뷰에서 일부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나는 자신이 한 행동을 로빈후드나 홍길동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글 공부나 무슨 세계사에 박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1인 매매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윤이 많으니까 일단 나를 믿고 해봐. 그래서 임창정 씨는 본인만이 아니라 부인의 주민등록까지 다 줬다라는 거예요. 신분증 다 줬다면서요, 그전에? 예. 근데 그런 매매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피해, 작전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끼리 조조 파티라는 사이에 피해자들, 개미들은 어마어마하게 일상을 망하게 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의적 활동에 표현합니까? 아니 작전 세력 돈 벌어서 의적이 로빈후드면 그럼 저는 태극기 흔들면 제가 유관순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창정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망했다. 내가 임창정에 투자해주고 돈 많이 벌어주겠다. 그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했더니 막 울더라라고 했고요. 임창정 씨도 그런 얘기를 지인들에게 했답니다. 나는 라덕연이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워렌 버핏은 작전 세력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주식이라는 건 회사도 살리고 주주들도 살리는 일이지 이렇게 작전을 아름다운 나눔 행위로 해서 작전 세력 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이 기사 때문에 제가 일부 연예인들에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당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번은 이자를 잘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오이오씩 하는 거죠. 임창정 씨도 초반에는 한 달인가 한 달 반 사이에는 30억이 58억 됐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랬죠. 밝혔잖아요. 네. 그만큼 초반에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는 피해자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라고 임창정 씨와
몇몇 뭐 또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피해자라고 가해자라는 사람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가해자라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앞서 라더견 대표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임창정 씨란 사람이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임창정 씨는 본인 말처럼 30년 넘게 가수, 방송인, 연예인으로 살아왔죠. 근데 보세요. 임창정, 주식의 주자도 몰라.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임창정 씨도. 피해자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애둘러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요. 임창정 씨도 피해자다.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 권유했다. 임창정에게 미안하다 했더니 막 울더라. 그럼 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말은 막 여수 골프장에 있었던 투자 행사 이런 데서 임창정 씨를 내세워서 그러면 어떤 효과예요? 뭐 임창정 씨 유명한 사람들은 나한테 투자한다. 믿고 투자해라. 뭐 이런 겁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가서 무슨 멘트 하나를 하고 상품이든 제품이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을 일단 모아놓고 환대 해주고 골프도 치게 해주고 예컨대 그래놓고 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금액으로 굴려야 더 많이 이익을 남기겠죠. 만약에 뭐 나대현 대표는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주가 조작을 목표로 하고 했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아야 더 많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끌어올렸다가 팔고 나오면 개미들은 다 죽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임창정 씨를 내세우는 것은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광고와 똑같아요. 광고도 왜 유명인이 하는 겁니까? 그 유명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걸 판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창정 씨한테 설명을 안 하고 과연 저걸 시켰겠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임창정 씨가 투자를 안 하고 거기서 그냥 행사에 참여하고 돈을 받았다면 뭐 출연료 비슷하게 또는 행사비 비슷하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3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때는요. 그냥 투자를 했겠어요? 그 돈을 투자하고 맡길 때는 신뢰관계 형성되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정말 100%의 추측인데 투자하기 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돈이 투자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남을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임창정 씨가 했다면 진짜 그거는 뭐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 100번 양보해서 네.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구든 그렇게 30억을 투자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확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거금을 거기다 투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맞추어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의 말은 상당히 신뢰보다는 의혹이 많은 쪽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더견 대표라는 사람이 임창정 씨를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보세요. 임창정 씨도 피해자다.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SBS 보도한 그때 여수에서 지난해 20일 날 VIP 그냥 투자자도 아니 일반 개미 투자자 아니에요. VIP 투자자면 최소 임창정 씨 정도만큼은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VIP 투자자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때 마이크를 잡고 뭐라 했냐? 제가 이번 달, 작년 12월 달 상황이에요.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제가 번 모은 돈을 쟤한테 다 줘. 라더견 대표 다 줘. 제가 한 30년 정도를 잘 살았잖아요. 30년 정도를 잘 살았잖아요. 뭐 없이. 여러분들 보기에 잘 살았잖아요. 그럼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요. 라더견 대표 입장 말처럼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 임창정이 갈 수는 있어요. 그 골프장에서 갈 수 있죠. VIP 투자행사. 그러면 인사말 그냥 인사 정도면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글쎄요. 일부 참석자는 투자를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들렸다. 이런다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그런데 피해자라고 지금 임창정 씨는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더견 대표에게 임창정 씨가 통화를 하다가 울었다라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울었다라는 전 눈물의 의미를 살짝 봤었어요. 일단 단순히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30년 동안 자신이 읽어왔었던 이미지가 이번에 한순간에 추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났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하지만 누리꾼들은요. 이 숫자, 돈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짚어보자면
있다면요. 일단 임창정 씨가 20억이 있던 계좌에 뉴스 보도를 보고 나니까 1억 9천여만 원이 남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억이 될 거고 또 이제 빚이 60억이 생겼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뭐라고 썼냐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네. 이 임창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임창정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적은 누리꾼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해당 주장 글을 보면요. 이 임창정이 압구정에도 건물이 몇 채가 있고 판교에도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압구정에 있는 건물 한 채만 팔아도 자기가 잃었다라는 이 주식, 아까 60억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빚이. 이것을 다 갚고도 몇백억이 남을 거다. 가난한 척 그만해라 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근데 이 글이 또 한번 기름을 부었어요. 누리꾼들이 봤을 때 임창정 이거 그럼 또 불쌍한 척 하는 거야? 라고 또 막 여론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다시 한번 이 인터뷰를 합니다. 네. 기자 출신 한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 유튜버가 임창정 씨와 인터뷰를 했더니 아주 펄쩍 뛰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압구정에 빌딩이 있었다면 지난해 저작권을 팔지 않았을 거다. 내 자식 같은 저작권을 판 이유는 정말로 자금줄이 말라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이 실제로 임창정 씨가 그 히트곡 소주 한 잔을 비롯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곡 160여 곡의 저작권을 판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팔아서 미미로즈라는 걸그룹 제작비에 보탰었던 것은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압구정에 임창정 씨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없을 거예요. 있든가 말든가요. 그런데 이 사내만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30억을 본인 말대로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도 지금 거의 깡통이 돼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다. 오히려 지금 돈 물어주게 생겼다. 자기도 빚더미 안게 생겼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라더견 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임창정 씨도 혹시 조사나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사 대상에는 충분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 회장은 수사와 관련해서 연락받은 게 없고 내가 죄가 있다면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안은 차액 결제 거래라고 CFD를 이용하고 외국 증권사가 동원됐습니다. 섣불리 그 구조를 알 수 없어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다.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을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구조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수익을 보았는가 손실을 입었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핸드폰, 즉 투자자들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해서 알아서들 매수를 반복한다. 이 내부 사정에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이 내부에서 일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직접 거래를 실행한 통정 매매 실행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진술과 메시지 등 자료가 확보되면 임창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로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과정에서 수사가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 앞으로 될 거예요. 지켜볼게요. 일단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왜냐 그리고 임창정 씨도 피해자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세요. 그래야지 임창정 씨의 억울함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반드시 이번 사건요. 누군가는요. 보세요. 모두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특히 개미 투자자는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제자리도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해주기를 검찰 수사를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와 진짜 2023년 왜 이렇게 빠릅니까? 넉 달 벌써 갔어요. 어느덧 5월이에요. 5월 달 하면 여러분
진짜 실록의 계절이니까 막 결혼식도 많잖아요. 근데 이담 아나운서 요즘 결혼 비용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맞아요. 결혼식에 드는 그 당일날 드는 비용만요. 뭐 평균 비용을 따지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어머, 하고요. 어머. 서울 뭐 강남에 있는 좀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면 단 하루 동안 예식비가 5천만 원은 넘게 든다고 합니다. 참네. 이 결혼 비용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비싸고 힘든 결혼식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14,000여 쌍 부부에게 무료로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 설마. 야 이거 최재범 교수님. 예. 우리 이담 아나운서 심성 착한 건 알겠지만 4월 1일 만우절이지 5월 1일 날이 만우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네. 진짜예요? 저는 믿으시는 거죠? 이담 아나운서도 글쎄요, 좀 믿지 따져볼게요. 마음 같이. 네. 근데 지금 14,000원 쌍의 결혼을 무료로 해줬어요. 진짜로 진짜요? 이분이. 네. 예, 이분이 백낙삼 씨, 이제 작고를 하셔가지고 고백낙삼 선생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예, 네.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선생님입니다. 어. 생전의 모습인데요. 이 선생님이 예식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예식장을 공짜로 결혼식으로 빌려준 거예요. 어허. 사실 예식장 가면 주례 선생님 주례비 드려야죠. 또 신랑 신부들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턱시도나 이런 이제 웨딩 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돈이거든요. 네. 이걸 다 무료로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발까지 심지어 신발 어머. 대여. 그래서 예식 비용을 전혀 안 받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진값만 받으셨대요. 사진 찍어주고. 근데 사진값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이게 6,000원이었대요. 어머.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점점 늘어서 처음에는 20만 원, 40만 원, 70만 원까지 받다가 이것도 2019년부터는 아예 안 받아요. 어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진값만 받아오다가 2019년부터는 아예 받지 않았고요. 네. 보통 식비 제외하고도 뭐 이담 아나운서 아까 설명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결혼해도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어머. 돈을 다 들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봉사에 기리기 위해서 2019년도에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았습니다. 어머. 그 성류장을 받고 난 이분이 마음에 이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값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저곳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게 백 씨 같은 경우에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2019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성류장을 그리고 2021년에는 LG 의인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금 근데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여러분 결혼의 제일 특히 신부 입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3대 요소.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가 정말 핵심인데 최정하게 그 비용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제 백남삼 대표의 노력도 있었지만요. 그를 아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가족들의 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 가능했습니다. 일단 이 고 백남삼 대표 손 아래에서 14,000여 쌍의 부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 중에 만여 이 커플을 이 만 명의 부부의 이 커플을 만쌍의 부부죠. 만쌍의 네. 부부죠. 예, 만쌍의 부부의 네. 주례를 고 이 백남삼 대표가 주례를 섰다고 합니다. 지금 주례 장면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또 아내분이 최필순 씨예요. 근데 전 참 이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신부의 부케를 또 직접 만드신대요. 어머. 뿐만 아니라 또 어머. 예식장 가보시면 저 정말 선생님이시네, 저 어르신. 아이고. 네, 정말 할 일이 많은 게 이 부케뿐만 아니라 예식장 관리도 해야 되죠. 예식장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오시는 분들 주차장 안내도 해야 되죠. 어머. 그리고 촬영할 때 또 보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결혼식을 할 때 5가지 일을 이 최 여사가 하신다고 해서 오실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어머. 하거든요. 또 이 예식장 건물이 할아버지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이 선행에 한몫을 했습니다. 야. 할아버지는 이 예식장 운영 전에 길거리 사진사로 이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때 정말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전 재산을 모아서 1967년도에 이 2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이 건물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예식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작고하신 고 백낙삼 선생님도 대단하시지만요. 지금 부인이신 아내분이신 최필순 여사님도 대단한 게 사실 이담 아나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좋은 일로 막 이렇게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미쳤어! 땅 파서 사진 찍어줘! 땅 파서 결혼해줘? 그럼 한두 푼이야? 이랬을 것 같은데
아내분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오죽하면요. 아내분의 성함이 최필자 순자셔서 네. 최 씨신데 별명이 오실장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5가지 일을 하셔서 어머. 오실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내분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예식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이 모두 결혼한 이 모든 이 14,000여 쌍의 부부들이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랬던 이 백낙삼 선생님, 최필순 여사님인데 저희가 왜 갑자기 이 사연을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백낙삼 선생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작고하셨어요. 참 이 숭고한 뜻, 진짜 생전에 고인의 그 뜻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총각 때 너무 못 살았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잘 방이 없어서 신부를 못 데려오고 그래 내가 길거리 사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가 20원씩 모아가지고 6개월 후에 달새방 하나 얻어놓고 신부를 데려왔어요. 나처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태우는 분들 결혼시켜드리고 사진값만 받아도 안 되겠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에 17상을 했습니다. 홀 하나 가지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했으니까요. 벌써 55년이 흘렀습니다. 진짜 예식장 이름 너무 좋잖아요. 신랑 신부의 줄임말일까요? 아니면 신난다 신나의 줄임말일까요? 신신 예식장 대표님 고 백낙삼 선생님의 생전의 인터뷰인데 진짜 박성배 변호사인데 저 인터뷰가 바로 진짜 지난해예요. 근데 저 때문에 정정하셨네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고 백낙삼 대표 지난해 4월에 갑자기 쓰러지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증세가 갈수록 악화돼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들 백남문 씨가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예식장은 고 백 대표의 부인 최필순 씨가 맡아서 무료로 운영 중인데 어머. 아들 백 씨가 사진 촬영과 예식 진행을 맡고 이분이 아드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네. 세상에. 주례는 교육자 출신의 친척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아들 세상에. 백 씨는 아버지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은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 숭고한 뜻을 가족분들이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 백낙삼 선생님 기억하기 좀 특히 14,000상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앵커님이 말하신 스드메 네. 거기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씩을 어머. 쓴다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결혼 사실 하나 없어. 결혼식을 못 올렸어. 그걸 굉장히 한이되어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 백 선생님의 꿈이 100살까지 살아서 그동안 내가 줄에 섰던 신랑 신부 이름이 적힌 전화번호를 들고 전국을 누비면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세상에. 이런 게 꿈이었다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55년간 이렇게 주례를 서셨는데 빈소에 너무나 많은 결혼식을 치렀던 신랑 신부, 이제 신랑 신부가 아니라 이제 노인이 되신 분도 오셔서 선생님 말씀, 주례사대로 살았더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본명이 천국에 가실 겁니다. 라는 덕담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게다가 네. 저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이 이어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저 같으면 저 빌딩 리모델링에 월세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너무 그랬을 나쁘네요. 거예요, 진짜로. 네. 고 백낙삼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랑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돼서 다 전파되고 전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 백낙삼 선생님의 명복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꿔볼게요. 지난 주말, 이 따끈따끈해요. 지난 주말에 해야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제예요. 지난 주말에 넘치는 끼와 매력으로 와 대박 사건 수만 명을 매료시킨 남자들이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을 다해 달려나가는 불타는 남자지 사랑을 위해 목숨도 아꼈자는 불타는 남자야
어머 대박 사건! 최정화 기자님, 저 콘서트 장면 같은데 저 귀한 영상 어떻게 얻었어요, 진짜? 네, 이곳은 바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입니다. 아, 왜 너무 긴장하셨어요? 지금 2번 버벅대셨어요. 네. 아, 네. 저답지 않았죠? 예. 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네네. 이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요. 불타는 트롯맨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드디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하. 이틀간 현장에는 약 2만여 명의 이 불타는 트롯맨 팬들이 정말 이 응원봉을 들고 이 아주 뜨거운 응원을 펼쳤는데요. 이날 공연은 톱7 트롯맨이 이 아뜨거 영상 보셨죠? 네. 이 아뜨거와 황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진짜 많이들 오셨네요, 진짜. 네, 이 톱7 각각의 이 매력이 넘치는 의상과 이 각각의 무대를 꾸며서 정말 트롯 팬들의 마음을 아주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불타는 트롯맨 경연 당시에 또 한 팀이었던 트롯5와 이 녹이는 민수네가 다시 뭉치는 등 이 야. 다시 보고 싶은 무대가 보여져서 팬들이 더욱 환호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많은 분들이 눈호강, 귀호강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요. 저 탑7 중에 뭐니 해도 글쎄요. 너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1대 트롯맨 손태진 씨가 와 완전히 무대를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토록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손태진 씨의 목소리는 진짜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그 넓은 데 들어 제맛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워낙 클래식 전공인데다가요. 마이크가 필요 없는 가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울림이 너무 큰데 네. 이제 정말 클래식에 익숙한 목소리를 저렇게 타인뿐만 아니라 남진 씨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다음에 상사, 허허 이런 거 불렀는데 노래만 잘 불러도 박수 쳐주고 싶은데 어머 180cm가 넘는 키에 네. 훈훈한 미소. 그 동치미 녹화 때 직접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너무 팬심을 발휘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화면에 너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네. 네. 근데 저분의 별명이 있어요. 네. 점잖을 때는 손태진 씨인데요. 네. 너무 귀여워서 발태진 씨인데. 네. 어쨌든 손태진 씨의 매력을 또 저 넓은 공연장에서 또 마음껏 발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롯맨들이요, 진짜 그동안 무대에서 경연 무대에서만 보여준 거 말고 진짜 넓은 공연장에서 자신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는데 그 무대 이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면 날 조금씩 멀리하자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내 귀하는 똑같은 세상 모든 것 아름답게 보여 이제 나의 뜻대로 주어 이제 그대 슬플 말해주어 아, 또 한 번의 대박 사건인 게 지금 저 트롯맨 탑7이 최재명 교수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트롯맨이라고 해서 트롯만 잘하는 거 아니거든. 막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잖아요. 어허. 랩도 하고, 그다음에 흥겨운 그냥 일반 댄스곡도 하고 이런 네. 걸 보면 단순히 그냥 트롯만 잘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수로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갖추고 있는 어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날 행사라면 손태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타는 트롯맨이 드디어 이곳 체조 경기장에 입성을 했다. 아하. 1등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민수연 씨는 네. 21살 때 처음 트롯 가수로 데뷔를 해서 10년 만에
이 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아하. 이렇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네. 꿈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공연을 좀 2시간 훌쩍 넘어갔대요. 그 현장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 공연을 준비하려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리허설 같은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기에 다 모든 걸 갖다 바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트롯맨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대로 부산 트롯볼 나와야겠다. 저희 팬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특별 영상을 보시지 못한 오늘은 저희가 콘서트를 위해서 이렇게 여장을 해봤는데 어떠나요? 민잔디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기획안 써오라고 그랬더니 일기 써오라고 그랬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왔다, 대북보. 아, 이놈의 사무실은 조용할 날이 없냐. 아니 진짜 대박인 게요. 박성배 변호사 이분들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연기, 꽁트, 시트콤 뭐 대박 사건이네요 진짜. 시선을 확 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불타는 트롯맨 서울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인 일명 막장 시트콤 꽃보다 트롯맨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가상의 광고에서 볼트 기획을 배경으로 F4 리더 손준표 역의 손태진 씨, 아하. 신입 여직원 민잔디 역의 민수연 씨가 열연을 펼치면서 어머 진짜 저 복자로 나왔네요 진짜. 어머 대박. 실제로 그러네요. 예, 오묘한 사내 로맨스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신성, 민수연, 김중현 씨 등은 여장까지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야, 근데 사실 이번 그 후문으로 듣기는요. 이번 공연을 보통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자제분들이 광클에서 막 표를 사드리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갔던 젊으신 분들도 갑자기 어머 나도 팬 됐어요. 이런 분들 많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트로트를 보게 됐는데요. 저도 같이 트로트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가 예약해서 엄마 모시고 같이 왔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트롯 콘서트 한다 그래서 그냥 6명이 왔어요. 춘천에서 보고.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요. 더 생동감은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되는 느낌? 그래서 왔어요. 그니까요. 진짜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그냥 부모님 모시고 왔다가 어머 현장에서 그 느낌이 초정하기 때문에 이 저는 이제 진짜 맨날 이런 걸 이 화면으로만 뉴스로만 보니까 그런데 취재차 현장도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연장에 네. 그 막 이 음향이 쾅쾅 때리면 감동이 막 2배, 3배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일단요, 가면은 이 굉장히 좋은 사운드에, 큰 사운드에서 이 음악을 함께 듣는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TV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좋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내 뒤에서도 한우를 지르니까 이 뭐랄까요, 하나가 돼서 이 시간을 즐긴다라는 이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콘서트뿐만 아니라 콘서트 현장에 가는 그 길, 그리고 기다리면서 먹는 식사, 현장에 다 같이 뭐 옷을 맞춰 입고 있는 이 옷,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이 콘서트를 즐기는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된 것 같아서요. 어머, 진짜 딱 최정하게 설명하니까 딱 이 장면 나오네요. 대박. 아니 우리 제작진 진짜 너무 딱딱 맞춰준다. 진짜 대박 사건. 네, 사실은 이제는 트로트가 만든 굉장히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트로트를 이제 좋아하는 원픽이 생기신다면 이렇게 적극 지원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야, 근데요, 진짜 보세요. 진짜 그동안 우리가 가왕으로 생각했던 뭐 조용필 씨나 뭐 나훈아, 남진 이런 분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보세요. 앞서 뭐 야광봉이란 그런가요? 그걸 들면서 저렇게 목이 터져라, 뭐 손태진, 애녹, 신성, 뭐 공훈 다 외칠 때 저분들의 이 불타는 트롯의 탑7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저 가신 수만 명의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뭐 귀호강, 눈호강 다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나는 어떻게 뉴스파이터 이거 다시 보게 안 해줘 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지난 주말만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머.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머. 우리 트롯맨들이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요, 자, 5월 6일 광주를 시작으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주, 인천, 충청, 전주, 대전, 어머. 경기, 대구, 뭐 다 돌아요. 창원, 네, 부산, 다시 경기, 이게 8월 5일까지요, 쭉 정말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못 갔다고 너무 아쉬워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게다가 우리 불타는 트롯맨이요, 올 가을은요, 미국을 시작으로요, 어머. 해외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머. 이제 해외예요. 아니 진짜 그때 갈 때 나 짐칸에 좀 타고 하면 안 돼요? 미국.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뉴스파이터도 좀 해외에 그러니까. 널리 알리셔야 할 텐데요. 네, 아, 네. 진짜 와 미국도 가요? 대박 사건. 해외에 좋겠어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깨가 무겁긴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를 아주 트로트로 해외를 정말 불태우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서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요. 많은 분들이 서울 사람만 사람이냐? 서울 사람만 팬이 하지 마시고 보세요. 광주, 인천, 부산, 대구 다 찍어 막 고향 대구, 청주 다 찍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대신 여러분께 필요한 거 뭐죠? 광클. 네, 클릭 많이 해가지고 꼭 표 구하셔서 눈호강, 귀호강 하시기를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웠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